이번 시간 자 안정도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자 안정도 자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 델타 자 상차각에 대한 자 안정도를 우리 많이들 평가를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전압 안정도도 있죠. 그런데 보통 자 상차각 안정도에 대해서 많이들 학습을 하시죠. 자 그래서 저도 상차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자 상차각 안정도가 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저희는 자 이러한 J라고 해서 자 단위가 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자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 그리고 자 회전을 하는 물체에 있어서 자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단위는 자 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 얘랑 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러한 회전 운동은 자 우리 피겨 스케이팅과 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하는 모습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 관성 모멘트의 크기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안정도 강의가 조금 쉬워집니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얘랑 얘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J라는 친구는 자 우리가 수식 계산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친구고요. 자 운동 에너지 회전체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자 수식이나 계산이 아니라 자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자 상차각 안정도를 처음 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처음에 상차각 안정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는 데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차각 안정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자 기계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인 그런 감각이나 그런 게 좀 안 쓰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다 잊어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인 감각이 조금 둔감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높게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용어가 생소합니다. 용어들이 생소해요. 자 관성 모멘트 자 단위 관성 정수 자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전기를 공부하면서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사실은 용어가 좀 생소하고 그리고 세 번째 좀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다. 용어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정도 강의가 처음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공식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정도를 처음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책에서 자 회전자의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 토크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자 이 친구를 자 변형을 시켜 가지고 동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자 유도해 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동요 방정식의 단위는 각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동요 방정식에서 자 각 가속도 자 여기서 시간에 따른 자 상차각의 변화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과 동요 방정식에는 관성 모멘트 J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둘 모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전체의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회전체 운동 에너지. 자 회전체 운동 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에도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 J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네 번째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자 관성 모멘트란 과연 무엇인지 자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관성 모멘트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구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동요 방정식을 언제 쓸까요? 동요 방정식을 우리가 크게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요 방정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도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토크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토크의 변화도 없고 즉 토크 변화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각 가속도도 자 0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일정한 주파수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 상태가 언제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태죠. 그렇죠? 자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뭡니까? 자 정태 안정도라는 게 있죠. 자 정태 안정도는 부하를 서서히 늘려가는 거죠. 부하를 서서히 늘려간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정태 안정도는 사실 아무리 부하를 서서히 늘려간다 한들
모든 자연 현상에는 자, 어떤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진입을 하려면 자, 어떠한 과도적인 현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태 안정도의 가정은 약간 가상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를 서서히 늘려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각 변화가 거의 0과 같다라고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요 방정식이나 운동 방정식의 변화가 없어서 0이 되므로 정태 안정도에서는 이러한 운동 방정식이나 동요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즉 상차각이 90도가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자석의 결합력으로만 안정도를 판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태 안정도의 기본 사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속도 변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정태 안정도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속도 변화가 극심하게 존재한다. 자, 그러면 속도 변화가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기동할 때가 있죠. 자, 기동할 때는 멈춰 있던 물체를 내가 원하는 3600rpm, 즉 정상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속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전격 속도로 간다라는 거죠. 속도의 변화가 존재한다. 그렇죠? 기동시죠. 기동시에. 그리고 두 번째 외란이죠. 외란에는 어떤 게 있죠? 자, 부하의 급변. 또 뭐가 있습니까? 고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동 시에는 우리 운동 방정식이나 동요 방정식을 쓰지 않고 어떠한 것을 이용을 하냐면 얘 있죠. 색깔 좀 다른 것으로 해볼까요? 자, 얘 있죠. 얘는 자, 단위 관성 정수라는 친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발전기의 회전체가 기동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 전격 속도에 근접을 하는지, 조금 느리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바로 단위 관성 정수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 관성 정수를 사용하면 좀 간편하게 이러한 속도 변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외란이 있을 때, 자, 이러한 외란이 발생하게 되면 드디어 자, 운동 방정식, 자, 동요 방정식을 사용해서 우리 시간에 따른 델타의 변화를 자, 관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 방정식과 동요 방정식은 자, 정상 상태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적인 현상일 때 이러한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 과도 안정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에는 자, 등면적법이 있습니다. 등면적법이 있고 자, 단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면적법 자체로는 자, 시간에 따른 위상각의 행태를 알 수는 없죠. 자, 하지만 자, 등면적법에 따른 자, 임계각을 구해서 동요 방정식에 한 번 더 넣어줘가지고 자, 적분을 취해주게 되면 자, 시간에 따른 자, 위상각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자, 터빈이 어떻게 회전할까? 얘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과 동요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살펴보고, 제가 2번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왜 관성 모멘트가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납득을 시켜드리고자 2번을 좀 만들게 된 거니까 좀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체 운동 에너지, 뭐 직선 운동을 하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드디어 자, 관성 모멘트 제2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연아 선수의 예시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갖는 자, 관성 모멘트의 크기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터빈은 어떻게 회전하는가? 야,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터빈이죠. 자, 터빈이 돌아야 자, 회전자도 터빈과 물려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터빈은 뭘로 돌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원시적인 에너지원, 즉 물, 석탄, 자, 원자력의 이런 에너지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수차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고낙차에서 저낙차로 이렇게 물이 쏟아지게 되면 우리 수차 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라에서 우리 수차의 위치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렇죠. 자, 얘를 이용해서 베라를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수력 발전은 즉 수차로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자, 터빈을 자, 회전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력 발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러한 자, 방식으로 터빈이 돌아가면 자, 회전자도 자,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석탄이나 자, 원자력 같은 친구들도 이렇게 수력 발전처럼 자, 어떠한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게 지금 차이가 났죠. 위치 에너지 차이가 났죠. 자, 석탄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네를 이용해서 한쪽을
자, 고온으로 만들어줍니다. 한쪽을 고온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저온 상태가 돼서 열 에너지의 이동은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이러한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자, 터빈이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탄 원자력도 자, 기력이라고 하는 자, 기체 흐름이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 터빈을 회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동기기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토크입니다. 단위가 토크예요. 토크의 단위는 뉴턴을 자, 미터로 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각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의 변화를 자, 시간으로 2번 미분했다라는 거죠. 단위가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이라고 나와 있는 친구는 j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동기기 운동 방정식에 전부 j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동요 방정식에도 j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j, 즉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친구를 아주 잘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요 방정식, 즉 시간에 따른 상차각을 살펴보고자 만든 이 식은 자, 일반 동요 방정식이 있고요. 자, 이 친구가 제가 이걸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모 박스로요. 이 친구 보이시죠? 자, 얘가 바로 일반 동요 방정식이 있고, 자, 단위 동요 방정식이 있습니다. 단위 동요 방정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기 운동 방정식과 동요 방정식에 등장하는 자, 관성 모멘트, 즉 J라는 요소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처음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속도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대신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어떤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자, 속도 변화가 없죠. 상차각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상태죠.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 변화가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나 동요 방정식에서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제로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들이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안정도에서 필요한 자,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즉 안정도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등속도 운동할 때까지, 즉 정상 상태로 접어들 때까지 가속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의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죠.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단위 관성 정수 H로 하게 됩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 친구 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H가 클수록 주파수 변화가 낮아지게 됩니다. 주파수 변화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외란이 발생할 때 발전기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맞나요?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갖는 거죠. 아셨죠? 자, 이럴 때는 우리 동요 방정식을 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 J죠. 자, 플라이휠 효과도 자, J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됩니다. J 들어가죠. 그렇죠? 자, 운동 에너지 구할 때 뭐가 들어가나요? 관성 모멘트 J가 들어가죠. 그리고 관성 정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관성 정수가 국내에 발간된 책에는 자, 보통 관성 정수라고 많이들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표기가 되는 것은 자, 원서에 맞습니다. 자,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관성 정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자, 해외에서는 얘도 관성 모멘트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에다가 각속도의 제곱을 곱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도 J가 또 들어가죠. 관성 모멘트가.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단위 관성 정수할 때 자,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얘가 운동 에너지죠. 어떻습니까? J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진짜 중요한 친구입니다. 관성 모멘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자,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직선으로 운동하는 친구가 있고, 자, 회전으로 운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단위는 둘 다 똑같습니다. 단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직선 운동하는 친구는 자, 질량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리고 V는 속도 미터 퍼 세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에서 자, J는 관성 모멘트로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거고, 각속도 오메가는 자, 기계각을 초로 나눈 것이죠. 자, 기계각은 자, 라디안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이든 회전 운동이든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지 상태에서 어떠한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속도가 무조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자,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떠한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있지만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직선 운동 에너지 단위는 자, 질량 m 킬로그램이고, 자, 속도는 자, 미터 퍼 세크,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 단위에서 자, 관성 모멘트는 j 또는 i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이 되고, 자, 그래서 오메가 같은 경우에 기계의 각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를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관성 모멘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성이란 뭐죠? 자, 내가 현재 어떤 상태가 있으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관성이라고 하면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고 치면 어떤 물체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현재의 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성이란 관성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되, 자, 정도의 차이가 크고 자, 작은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고 하면 자, 현재의 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죠. 관성이죠. 이것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관성의 크기를 자, 관성 모멘트로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J는 GD의 제곱을 자, 4로 나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를 저희 1m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D는 자, 회전체의 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전체의 지름은 지금 1m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몸무게 47kg을 곱한 다음에 자, 4로 나누게 되면 자, 길이의 제곱이죠. 자, 길이의 제곱. 그래서 47 곱하기 1의 제곱을 자, 4로 나누면 11.75kg 곱하기 미터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크기, 그리고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갖는 관성 모멘트 크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회전 운동에 관성을 학습을 하려고 할 때 피겨 선수들의 예시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정지에 있는 것은 움직이기 자,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멈추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물체의 지름이 클수록 자, 관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휠 효과, 자, 이 친구는 그냥 GD의 제곱입니다. 관성 모멘트는 GD 제곱을 4로 나눈 거죠. 그래서 GD의 제곱 역시 관성 모멘트에 4를 곱해주면 자, 플라이휠 효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휠 효과, 즉 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자, 변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란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회전자의 이동이 급변할 수 있지만 자, 플라이휠 효과가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자,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라이휠 효과가 자, 크면 안정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안정도 첫 번째 이제 개요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저희 단위 관성 정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저희 H는 자, 운동 에너지를 자, 발전기, 자, 전격, 용량으로 나눴었죠. 자, 얘가 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